친구들. 어떤 하루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운동하러 나갔을 때 좀 덥기도 하던데 모래하게 구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했는데요. 진짜 너무 모래해서 그냥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그렇게 낮추면 되겠는가,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또 고치고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부분으로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씩 웃어줬어요.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진짜 우리가 누구를 뭐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 넘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또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들은 고쳐 나가는 게 맞잖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선 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라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의료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세한 그런 깊이 있는 내막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시점에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또 반발심이 생겨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혁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려고 한다라고 의식의 개선부터 일어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들은 또 특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라는 신분에 입각해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룬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과를 선택하고 그러는 것도 자기의 소신이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유의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요즘에는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인의 의사결정이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또 그래서 이제 소아과나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또 정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그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금전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뭐 봉사만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떤 면으로는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가는 부분도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병원이 운영되고 그러겠어요. 또 아이들이 자라서 또 미래의 고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각 분야마다 다르지만 아이부터 성장을 해야지 그 다음 그 과들이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기타적으로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뭐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소수 특권층만 누릴 수 있고 그 특권층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수한 직업군이잖아요. 정말 너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직업군인데, 그런 분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 가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또 그런 혜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또 사적으로 충당해야 된 그런 부분들이 또 버겁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가니까 앞으로는 더 또 연로해짐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 어느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병원은 또 어떤 부분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연애에 얼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거는 또 기부금 영수증 그렇게 해서 또 혜택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런 결과도 또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반발심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런 입장이고 현재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터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가면 그게 더 진정성 있고 진심으로 다가와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너무 강압적이면 일단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상대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내 마음을 먼저 오픈하고 열어서 상대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내 사적인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100%를 들어보고,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런 키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또 나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또 서로 그렇게 중간적인 방향을 잡아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라, 이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있다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양쪽이 다 적정선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나의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도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미리 충분하게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 입장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만 살고자 하면 그런
욕심으로는 내 사사로운 욕심에 걸려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청하는 귀를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충분히 듣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가 너무 슬펐겠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좋아. 이렇게 상대방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점점 그런 마음이 열릴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면 점점 그런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못할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너무 내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은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는 내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상대는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런 합리적 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해봤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신체 운동학 테스트 방법. 피시험자는 선체로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어깨 높이로 든다. 다른 사람은 시험자 역할을 한다. 시험자는 두 손가락으로 피시험자의 손목을 몇 초간 빠르게 내리눌러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얻는다. 누름과 동시에 피시험자에게 있는 힘껏 저항하라고 한다. 이때 시험자가 피시험자를 보고 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테스트 순간에는 이야기 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려도 안 된다. 피시험자는 빈 벽면 같은 중립적인 물체를 보거나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 몇 번 테스트해보면 시험자는 피시험자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얻게 된다. 시험삼아 피시험자에게 불쾌한 상황이나 불쾌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다. 피시험자가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는 동안 시험자는 다시 몇 초간 피시험자의 팔 힘을 테스트한다. 팔은 여전히 수평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피시험자도 다시 있는 힘껏 저항한다. 이때 삼각근의 힘이 갑자기 크게 약해지는 것을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테스트에 의해 삼각근의 근력이 약 50%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피시험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라 하고 다시 테스트한다. 그러면 즉시 근력이 강해진다. 이 현상은 극적이기도 하지만 체험해보고 목격해볼 가치가 정말 크다. 피시험자가 여러 부정적인 물건을 다른 쪽 손에 들거나 입에 물거나 정수리나 명치에 대고 테스트를 반복한다. 테스트 순간에 형광등 불빛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게 하거나 고전 음악을 헤비메탈 음악이나 랩 음악과 대조해서 효과의 차이를 테스트한다. 집에서 만든 빵과 공장에서 만든 빵, 설탕과 꿀, 합성 섬유와 면직물, 모직과 비단, 정크푸드와 유기농 건강음식, 합성 비타민 C와 유기농 노지 비타민 C의 효과 차이를 테스트한다. 무설탕 탄산음료, 담배, 비누, 좋아하는 음식, 그 밖의 자주 접하는 물건에 대한 개인적 반응도 추가로 테스트한다. 다양한 물건과 생각, 감정의 영향을 테스트해보면 우주 만물에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에는 생명 에너지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합성 감미료 같이 에너지가 부정적인 음식의 약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음식을 입에 넣을 필요는 없다. 다른 쪽 손이나 정수리에 놓아도 동일한 약화 효과가 있다.
항복 기제를 사용해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 사람을 상대로 근육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약에서 강요로 바뀐다. 부정적 생각이나 신념 체계를 항복하면 그런 것의 영향으로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이 또한 의식의 기본 법칙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몸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 어떤 물질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믿으면 근육 테스트에서 결과가 약으로 나온다. 반대로 동일한 물질이 자신에게 좋다고 믿는 사람은 결과가 강으로 나온다. 즉 무엇에서 테스트를 받을지는 대개 주관적으로 정해진다. 근육 테스트는 의식적인 신념 체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인다. 테스트를 해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실제로 느끼거나 믿는 것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와 반대라는 점이 밝혀진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치유를 원한다고 믿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병이 주는 이득에 집착할 수도 있다. 간단히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진다. 의식은 스트레스나 질병과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거나 약할지는 감정이 기능하는 수준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식의 척도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약하다. 일상에서 겪는 사고를 예를 들어 의식 수준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를 알아보자. 이를테면 주차했던 곳에서 차를 막 빼는 순간에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범퍼와 앞 팬더가 찌그러졌다. 의식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수치심, 이걸 어째? 난 정말 운전 실력이 엉망이야. 주차도 못해. 난 절대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죄책감, 자업자득이네. 난 정말 멍청해. 주차를 더 잘 해놨어야지. 무의욕,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일이 맨날 생기는데 보험금도 못 받을 거야. 저 인간한테 말해봤자지. 그냥 날 고소해버릴걸? 산다는 게 참 더럽구먼. 비탄, 차가 망가져버렸어. 절대로 이전 같지 않을 거야. 살 일이 막막해. 이 일로 돈 꽤나 날리겠어. 공포, 저 인간 아주 열받았을 거야. 날 칠까봐 겁나. 겁나서 말대답도 못하겠어. 날 고소할지도 몰라. 차 고치는 것도 절대 금방 되지 않을걸? 정비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날 벗겨먹으려고 하지. 보험회사는 발뺌하려 들 거고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욕망, 이 일로 한몫 잡아야겠다. 뒷목 붙잡고 나가서 다친 척 해야겠어. 내 명의 변호사고 저 멍청이한테 확실하게 소송을 거는 거야. 최고 견적을 받아서 싼 데서 고쳐야지. 분노, 이런 멍청한 자식 단단히 교훈을 줘야겠구만. 제대로 한 방 먹여야 해. 확실하게 고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피가 끓는다 끓어. 아주 치가 떨리네. 저 개자식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자부심, 좀 보고 다녀 이 바보야. 나 참 똥오줌도 못 가리는 멍청이들 천지라니까. 내 새 차를 감히 건드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보험이나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 난 제일 비싼 보험을 들어놓아서 정말 다행이야. 용기,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보험이 되어 있네. 연락처 적어놓고 잘 처리해야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운전자한테 얘기해서 보험 처리하자고 해야지. 중립,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1년에 3만 킬로미터씩 운전하고 다니면 이따금씩 접촉사고도 날 수밖에. 자발성, 저 친구 진정 좀 시켜주고 싶네. 속상해할 것 없는데 보험 정보만 필요한 대로 교환하면 서로 아무 일 없지. 받아들임, 최악은 면했네. 다친 사람 없잖아. 돈이야 뭐 중요한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저 친구 속상한가 보네. 그럴만도 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 내가 이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잠시 귀찮은 일이 생겼을 뿐이네. 이성, 현실적으로 처리하자고. 오늘 할 일에 차질 없게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문제를 제일 능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뭘까? 사랑, 저 친구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정시켜야겠네. 상대방 운전자에게 말한다.
안심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둘 다 보험도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압니다. 전에 아주 똑같은 일이 있었죠. 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날로 다 고쳤어요. 걱정 마세요. 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차익만 계산하면 보험료 올라갈 일도 없죠. 속상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상해하는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인간끼리 동지애를 발휘해 상대방 어깨에 팔을 두드린다. 평화, 오, 이거 운 좋은데? 안 그래도 범퍼가 덜그덕거려서 고칠 참이었는데 팬더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거저 고치겠네. 조지씨 처남 아닌가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 건이 있는데 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이익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검토해 줄 적임자이신 것 같네요.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제 보험증은 여기 있습니다. 와, 보험회사가 같은 곳이네요. 이게 웬 우연이죠? 다 잘 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새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옮긴다. 사고는 벌써 잊었다. 유예화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가 일으키는 결과로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억제된 감정에 따라 신념 체계가 결정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결국 이 신념 체계와 인식이 말 그대로 세상에 사건과 사고를 창조하고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비난한다. 이것이 깨달은 현자들이 하는 우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투사한 생각과 감정 신념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보는 사건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주로 하나의 수준에서 장기간 살아간다. 또한 미묘한 형태로 생존에 사로잡혀 있어 주로 공포와 분노, 이득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모든 생존 도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하는 상태라는 점을 미처 배우지 못한다. 이전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애완견을 키우면 사람의 수명이 10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개 키우기에 수반되는 사랑과 애정,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동료의 덕분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 사랑은 엔도르핀과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삶에 치유 연고제를 발라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원하는 걸 하겠어. 대학 졸업 후 2번째 직장을 얻기 전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속삭일 것이다. 좀 현실적이 되라고. 척하는 건 그만두라니까. 인생은 영화가 아니거든. 나는 5살 난 당신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님도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해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당신 나이가 25살인데 새로 서커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좀 현실적으로 불어 라는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즉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사자 돌림 전문직을 갖고 아이도 낳고 키워서 남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라 뭐 이런 뜻일 게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적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모험심 결핍 장애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를 띠게 될 뿐이다. 내가 2001년 브레이크이컨사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하나 품고 있었다. 노트북 컴퓨터에 머리통을 쿵쿵 부딪히고 있는 해변에서 발톱을 자르고 있든 간에 하루에 $1,000를 버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회사는 자동적으로 돈 버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필요한 돈을 벌었는데도 무너질 지경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초기 작업에 들어간 시간이 여가로 돌려졌을 때 대신할 대안적 활동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필요했고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방식이다. X달러만큼의 돈을 갖게 될 때까지만 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어라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 대안적 활동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X라는 숫자는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백을 피하기 위해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빨간 BMW를 탄 뚱뚱보로 변하는 순간이다. 직장인이든 기업가이든 예외 없이 말이다. 진로를 바꾸는 법, 진로를 바로잡는 법, 비현실적이 되자 내 인생에는 결정적 국면이 몇 차례나 있었다. 그때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면 중년의 위기 속에 BMW를 탄 뚱뚱보가 그려졌다. 영업부 임원이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가이든 단순히 나보다 15년에서 20년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뿐이었는데 이 사실은 나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공포를 다 불러 모은 것만큼이나 엄청났기 때문에 나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가 기업가인 나의 동료 더글러스 프라이스와 함께 일반적인 방식을 깨는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다. 더글러스와 나는 5년 가까이 비슷한 일을 걸어오면서 마찬가지 어려움과 자기 회의에 시달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서로를 속속들이 지켜봐왔다. 부진한 시기가 서로에게 번갈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목표를 낮게 잡거나 신념을 잃어버리거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상대편이 스폰서처럼 전화나 이메일로 경종을 울렸다. 이봐, 빨간 BMW를 탄 뚱뚱보 대머리가 될 참이야.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상은 충분히 끔찍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급한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해주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비행기 사고나 화재가 아니다. 그것은 구제불능의 지루함을 참을 만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의 적은 지루함이지 어떤 추상적 개념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BMW를 탄 뚱뚱보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마다 삶의 불을 다시 지피거나 진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왔고 여전히 애용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내가 만난 전 세계의 가장 인상적인 류 리치들이 사용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과정이다. 바로 꿈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꿈 시간표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표 짜는 방식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꿈 시간표 작성은 목표 설정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몇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모호한 욕망에서 정해진 단계들로 목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다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가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공백을 채워줄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백만장자처럼 산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단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이제 생각을 크게 하는 것은 당신 몫이다. 질문과 행동, 꿈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신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자계산기와 양식을 추천한다. 1. 당신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6개월과 11개월짜리 두 종류의 시간표를 만들고 물질적 욕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집이나 자동차, 옷 등의 물질적 욕구를 포함해 당신이 갖기를 꿈꾸는 것, 훌륭한 요리사가 된다든지 중국어에 능숙해진다는 등의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것, 태국을 방문한다든지 해외에서 당신 조상의 뿌리를 찾는다든지
타조 경주를 한다든지 당신이 하기를 꿈꾸는 것을 이 순서대로 5가지를 열거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카테고리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어렵다면 각 카테고리별로 싫어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반대로 써 놓도록 하라.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다 하면 찾아올 거고, 또 그렇게 서로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들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할 거고, 또 너무 슬프고 그런 친구들, 또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괜찮아 토닥토닥 하고 위로해주는 한마디 말이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너무 아픈데,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내 마음이 뭉게뭉게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늘 우리들 마음에 사랑을 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응원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또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좋은 말들 있잖아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상대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슬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행복하고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들로 이미 충만한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도 보고 측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는 선 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신 행동, 말 너무 무례한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기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참는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또 그렇지만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이니까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렇게 인성적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나 혼자서만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늘 알려주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아이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우선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저녁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좋아하는 메뉴 먹고, 또 혼자서 식사를 하더라도 또 이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런 고마움들이 녹아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는 나는 이 음식을 행복하게 먹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겠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 찾아올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